이제 본문 첫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의 초조, 첫 번째 조사 스님을 보리달마라고 하죠. 그래서 초조 달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이제 혈맹론에서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어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이제 혈맹론부터 해서 선어록에 담겨 있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뽑아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비유하면서 설하고 있어요. 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뽑은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습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고 하였다. 만약 모습을 취한다면 곧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사도에 떨어진다. 삿된 도에 떨어진다.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하니 단지 모습을 취하지만 말라. 만약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부처라는 모습, 보살이라는 모습을 내어 공경하고 귀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다만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요 얘기로 이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금강경에서 이제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한 정말 중요한 개성이에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계시허망, 모두 허망하다. 상이 있는 건 허망하다. 그럼 이제 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상, 모양. 이건 우리가 컵이라고 알죠, 그죠? 보통 이제 상을 명상 이렇게 이름 붙이게 돼요. 명은 이제 이름이고 상은 모양이죠. 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지닌 모든 그 모양,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특정한 모양. 그리고 이제 이 모양에다가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건 컵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컵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리는 이제 시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과 시계가 다르죠, 그죠? 다르게 생겼죠, 그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모양에는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요건 시계, 요거는 컵, 이런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생김새도 다르고 전부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다 이름을 부여하고 모양이 있는 것마다 이 모양과 저 모양을 서로 다르다라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다르게 기억되죠. 이미지로 같은 사람, 같은 남자, 같은 남자인데 남자 하면 그냥 뭉뚱그려 남자란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남자 안에도 또 다양한 남자가 있단 말이죠. 모든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규정하면서도 또 그것을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상은 전부 다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저마다의 모양을 지니고 또 그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별된 모양을 정하는데 이건 이제 물질적인 대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대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 이러면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의 사랑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은 무슨 오라질 하면서 그 사랑에 시간 대본 사람은 사랑하면 별로 안 좋은 모양, 상을 이제 그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이처럼 물질적인 대상도 그렇고 정신적인 대상도 그렇고 전부 다 이미지, 상,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과 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과 저 모양을 다르게 구분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있는 이유가 모양을 통해서 이 모양과 저 모양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걸 보고 다르게 알기 위해서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길고 짧은 걸로 얘기했을 때 요게 짧은지 긴지 작은지 큰지를 보면 얘 혼자 있으면 이 모양은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작은지 큰지 알려면 옆에 다른 모양이 딱 와서 이 모양은 좀 더 크고 이 모양은 좀 더 작구나. 그러면 얘는 작다 모양에다가 작다라는 이미지 분별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작다라고 분별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크다라고 분별상을 둘이 분별해서, 분별이라는 건 나누어서 구별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에 비해서 이게 작으니까 이건 작다, 이건 크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게 더 크니 이러면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아요 이렇게 분별할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분별이 범소유 상은 계시 허망이라 그랬잖아요. 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왜 허망하냐? 얘는 작다고 했고 얘는 크다고 했는데 얘가 작다고 한 게 임시로 인연 따라 이 인연이 왔을 때 잠시 작다라고 분별했을 뿐이죠. 근데 그 분별은 진짜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잠깐 작다라는 모양을 드러냈을 뿐이지 얘는 자아가 고정된 자성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얘 본래 성품이 작은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옆에 와버리면 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는 분별된 상일 뿐이거든요. 분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죠. 분별상은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작다라고 하지만 이걸 작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는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걸 작다고 굳게 믿어버려요. 이걸 딱 보자마자 저 작은 거라고 딱 믿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야 작은 거 가져와. 그럼 이걸 딱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작은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작은 걸 얘기했고 이걸 얘기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것보다 작은 거 이거 가져오라 했는데 난 이건 줄 알고 이걸 들고 갈 수도 있죠. 이처럼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이제 요거라고 하니까 좀 확 덜 와닿을 텐데 이거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작다거나 크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분별상을 가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양이 있죠. 나라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그림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봤을까요? 얘를 작다거나 크다거나 컵이라거나 동그랗다거나 유리라거나 이런 이미지, 모양, 개념 이거를 개입하지 않고 이거를 만나봤나요? 그럼 이건 뭐죠? 상을 부여하지 않고 상을 빼고 상을 타파하고 이걸 만나면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상을 빼고 이걸 뭐다라고 이름 붙이고 개념 짓고 하는 걸 다 빼고 이거 뭡니까? 뭘까요? 물 붓는 그릇, 이게 상이죠. 그죠? 물을 붓는다, 그릇이다 이런 게 다 상, 모양, 옛날에 배워왔던 상을 가지고 이걸 또 재해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입을 벌려서 말했다 하면 그건 다 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걸 보자마자 이걸 그냥 보지 못하고 이걸 그냥 보는 걸, 그냥 만나는 걸 정견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 상을 투영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이 재빨리 돌아가가지고 유리컵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살다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걸 지금 딱 만났어요. 그럼 이걸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이게 뭐지 싶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다 하는 눈동자로 막 신기하게 막 쳐다보겠죠. 그죠? 처음 봤으니까, 뭔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아프리카 어느 날 짐승을 잡으려고
혹은 채집하려고 막 가는 길목에 이게 뚝 떨어져 있다. 이걸 보고 되게 놀라워할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가에 옆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보고 막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죠? 왜? 아는 거니까. 분별상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건 나 아는 거야. 상으로 취해가지고 알아놓고 그걸 안다고 착각해요. 이건 작아, 알아. 이거 유리야, 나 알아. 아는 거는 다시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다 하고 전에 내가 알았던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만나지 않아요. 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상을 가지고 이걸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 머릿속의 상, 규정, 판단, 분별상,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분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 때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거에 대한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 그 내 안에 분별이잖아요. 분별상. 이 분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이게 저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작은 게 저거야, 저건 작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견분, 상분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의 인식작용, 마음의 의식에는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견분의 측면과 상분의 측면이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견분도 상분도 다 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내 인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견분도 내 마음이고 상분도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자기는 바라보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그 흐릿빛, 잿빛 하늘로 보이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 젊은 커플이 예쁘게 이야기 나누면서 막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걸 보고 막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뭔가 막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필터, 이 삶의 경험들이 행위들이 경험이 되고, 그 행위라는 경험, 행위는 신구의 삼업이라는 삼행이 있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 입으로 말하는 행위, 생각으로 생각하는 행위, 이런 다양한 행위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걸 업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업장이라 그래요. 업장이 두텁다 하는 게 자기 식대로만 보는 업장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러면 그 사람은 왜 세상이 아름답냐 이해를 못해요. 왜? 업장이 두터워서. 자기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던 게 업습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필터, 나의 해석, 나의 분별의 필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망상을 보는 거죠. 이 분별심이라는 게 다 망상이거든요.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 망상만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즉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이렇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 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실상을 확인하면 여기 곧장이 이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 소리는 쉽게 말하면 눈앞에 있는 컵이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눈 앞에 있는 컵, 이 컵이란 모양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스승이 말한 건 이 모양, 분별상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분별상을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기 안에 있는 분별상의 필터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 스승이 눈앞에 컵이다 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는 허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직지하는 거예요. 직지,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 직지인심, 자기 마음이 본래 마음이거든요. 본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이렇게. 이게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실상을 곧장 드러내 보인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상을 보지 못해, 여기서 불성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상만을 취하는 게 습관이 되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망상만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세상을 살았어 하지만 자기는 자기 생각 속을 살아요. 자기 분별 망상 속을 살고 자기 분별 망상이 펼쳐낸 세계에 살면서 내가 분별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러죠. 만법,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만법, 일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인식일 뿐이다. 만법 유식이다. 불교에 보면 유식불교 이러잖아요. 유식불교. 오로지 자기 분별일 뿐이다. 오직 유자를 썼단 말이에요. 오직 식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 진짜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아 했는데 딴 사람은 다른 게 옳다래잖아요. 나는 보수가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딴 사람은 자꾸 진보가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서로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별상을 취해가지고 그것만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자기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자기란 이미지, 자아 이미지. 여러분은 자기를 만나지 못해요. 자기라는 상만을 만나요. 자기라는 상을 만나요? 내 몸을 관찰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빠사나나 우리 신념처 몸을 관하는 수행을 시킬 때 몸을 관하라고 할 때요, 눈을 관하세요, 코를 관하세요, 얼굴을 관하세요, 어깨를 관찰하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뭐 엉덩이를 관찰하세요, 발바닥을 관찰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상으로 그려요. 어디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있는 여기 눈, 거기에 있는 코, 입, 거기에 있는 내 몸을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분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즉 여러분이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냥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걸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내가 거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간단히 얘기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게 알아지죠. 근데 이걸 듣고는 바로 소리가 들렸네 하면 그건 생각이죠. 소리라는 분별, 들렸다는 분별, 내가 귀가 있는지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경험되죠? 분별을 빼고 그냥 경험하면,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통해서 뭐가 있네? 들린다는 건 분별이에요. 들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뭐가 이렇게 살아있네? 뭐가 있네? 내가 있네? 내가 있는 게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I am 확인되고요. 또 확인이 돼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호흡이 들어오고 호흡이 코로 들어오고 나간다, 이건 생각이죠. 분별이죠. 호흡, 코 들어온다 나간다 다 분별이죠. 그냥 움직임이 자각되죠. 알아차려지죠. 우리가 코라고 예전에 이름 붙였든 전생에 이름 붙였든 요 곳 어딘가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알아차려지죠.
몸의 감각이 느껴지는데, 몸의 감각이 느껴져. 엉덩이가 방석이나 의자와 부딪히는 그 느낌이 느껴져.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죄다 분별이잖아요.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지는 거기에 이것처럼 자기가 확인되죠. 그걸 통해 여기 뭐 있네? 이게 자기죠.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해보세요. 눈을 안 뜨고, 아니 눈을 안 감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 뭔 얘기를 할래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게 강의를 들을 때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여기로 들어서 이해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경험이 안 돼요. 그게, 그 얘기가.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랬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하고, 모르겠어도, 도저히 모르겠는데도 하여간 해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확인되는 일인가, 저 양반 하는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잠시 느꼈던 것처럼 어때요? 여기서 상을 빼니까 어때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 없죠? 나에게서 한다, 너에게서 한다, 너가 하는지 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여긴지 저긴지 몰라요.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확인은 돼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거든요. 모든 상을 내려놓고 그냥 관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죽지 않고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네?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네? 이 살아있음이 이게 자성이라니까요. 숨을 쉰다, 이거 다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그랬잖아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거 분별이라니까요. 전부 다. 그거 빼면 진짜 경험되는 거, 이 살아있음 하나, 이 작용 하나, 이걸 해서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떤 움직임, 어떤 알아차림이 경험되잖아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작용이래 불렀어요. 작용. 어떤 작용 하나가 알아차려지고 감지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하면 나라는 이미지, 내가 거울로 맨날 봤다잖아요. 거울로 맨날 본 나라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게 상분이죠. 자기 상분을 딱 그려놓고, 이 상분한테 이제 호흡을 관해보세요 이러면 이 상분한테, 야 네가 네 코 봐 이래가지고 이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 이미지로 코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 이미지로 이렇게, 코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찬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죄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 다 빼면, 나다 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상 다 빼면? 나다,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상이라 그래요. 가장 큰 병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한 건데 상 중에 제일 근원적인 상이 나다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을 때 되게 낯선 얘기인 거예요. 왜? 태어나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인가 아닌가를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확인하려고 해봐야 된단 말이죠. 즉 나 있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느꼈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것은 분별심 아니었어요? 분별하는 마음 아니었어요? 내가 거울을 볼 때, 저 거울 나 잘생겼다, 오늘은 어떻다 저떻다, 늙었다, 피부가 어떻네, 이 분별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명상하고 앉아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코를 관하고 목을 관하고 어깨를 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올라오고 꺼지는 걸 관하세요. 그럼 바로 재빨리 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 배라는 소리를 듣고는.
근데 그걸 다 빼면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인연따라 자꾸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다라는 상을 빼면, 아상을 빼면, 나다라는, 이 몸이 나다라는 그 상을 빼면 몸이라는 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이라는 공간적인 상이 있어요. 내가 여기 몸을 둘 때 이쪽은 동이고 이쪽은 서가 되지만 저쪽 사람이 보기엔 이쪽이 서잖아요.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을 뺐는데, 상을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돼요. 알아차림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간 알아차림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나라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게 나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게 나 아닌가요? 이 자기를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자기를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간접 경험밖에 못한 거예요.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모든 삶의 경험이 난 줄 알고, 내 명함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사진 찍어놨던 그걸 상이라 그래요. 사진 찍어놓은 거. 그 사진 찍어놓은 거를 다 죄다 엮어가지고 그걸 난 줄 알고, 그래서 나 이러면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나한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부 다 그 나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부 다 그 나를 붙잡고 살았잖아요. 전부 다 그 나 붙잡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업식으로 만들어 놓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그게 옛날엔 잘 나갔는 데가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상이잖아요. 상. 분별상이잖아요. 분별상을 지금 여기서 떠오른 거 아니에요? 분별상이. 기억 하나가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어떻게 입력돼 있어요? 분별된 상으로. 그땐 좋았다 싫었다를 분별해 놓고 좋았던 이미지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던 기억, 내가 못했던 기억, 내가 성공적이었던 기억, 내가 비참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분별된 자기, 가짜의 자기, 허상의 자기, 그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나다라는 상을 쥐고 산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 그러니까 나다라는 상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상, 나다라는 상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분별된 상이잖아요. 그 상은 얘가 작아 이래도 틀리잖아요. 얘가 커 이래도 틀리잖아요. 그 옛날에 그때 내가 비참했어, 그게 진짜 비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비참하다고 해석된 거죠. 내가 그때 우리 집이 방 안에 화장실도 없고 집에 5 식구가 방 한 칸에 참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 라고 기억이 됐다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해석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방은 무슨 방이에요? 그냥 대충 풀로 이렇게 열기설기 해놓은 거에 10명이 들어가 앉았어도 비 뚝뚝뚝 맞으면서 자도 뭐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그런 데서 살았으니 벌레가 막 득실거리는 곳에 같이 자도 원래 그렇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 어린이 불교학교 같은 거 할 때요, 아파트에 살다가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께 학교를 하면요, 애들이 기절을 해요. 모기, 파리, 심지어는 뭐 돈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심지어 지네, 뭐 뱀, 뭐 별의별 걸 다 보는데 자다가 바로 옆에서 막 기어다니니까 소리 막 괴성이 들리면 막 쫓아가요. 이제 선생님들이 스님들이 막 쫓아가면 벌레를 보고, 그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벌레 공포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업식의 경험 속에서 벌레를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그냥 벌레를 만났으면 벌레를 아마 먹었을 수도 있죠. 그냥 손이 잡히는 거 다 입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럼 맨날 보면서 그러고 자랐으면 벌레를 무서워했겠어요? 전혀 안 무서워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벌레 보면 깜짝 놀란 걸 보고, 벌레 보면 놀라야 되는구나, 벌레 또 안 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별로 벌레 공포증이 생긴 거지. 그래서 옛날 저희 그 수련대 같은 거 가면 이런 거 하는 때도 있었어요. 수련대 가면 일부러 이제 벌레 공포증 그거 진짜냐? 아니면 너 마음속에 만드는 상이냐? 벌레가 무섭다는 거 진짜야? 벌레가 더럽다는 거 진짜야?
뱀이 무섭다는 거 진짜야? 개구리가 징그럽다는 거 진짜야? 진짜인지 아닌지 실제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보자. 지금까지는 회피했는데, 거부했는데 회피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이걸 볼 때 어떤 마음인지를 관찰하면서 그걸 한번 만져보자. 그게 좀 쉬운 거부터. 귀여운 개구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만지라고 가고 만지라고, 처음엔 저 못해 하다가 그 다음 좀 큰 개구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작은 독 없는 뱀 있잖아요. 뱀을 만지게 한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기절을 해요. 그럼 나중에 만진단 말이에요. 벌레들을 그냥 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아, 이게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네? 그리고 나는 죽어도 발표 못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거, 간단한 거 하나를 발표하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열광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난 한마디도 못해요 이러다가 한두 마디 했는데 막 열광을 하니까 두세 마디 더 하고 서너 마디 더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 게 있어 또 지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마음 나누기를 해보면, 와, 나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내가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게 다 왜 이런 수련대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자꾸 하겠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만든 상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상에 얽매이고 살았구나, 그 상에 얽매이고 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장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비참했어, 진실입니까? 아프리카에 다 죽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안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가난했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비참했어, 그거 상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상이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만들어가지고 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 그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한 것을 내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 무섭다 두렵다 하고 상으로 굳어진 거예요.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취사가 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상이 과도하게 어떤 충격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에 얽매이게 되면 이런 일을 해요. 이걸 보고 작다거나 크다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작거나 크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남들이 작아라고 나에게 입력이 됐어요. 상으로 굳어졌어요. 분별상은 나에게 이건 분별상이 작아예요. 근데 남들이 와서 이걸 크다고 하면 대판 싸워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게 보수 진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를 작다에 집착하거나 얘를 크다에 집착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는 어렸을 때 못 살았어, 비참했어, 괴로웠어, 나는 서글펐어, 그게 이거를 얘는 작아, 이거랑 똑같은 분별이잖아요. 나를 이게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못 살았지,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잘 산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 없이 살아가지고 정말 상처가 있어, 사랑이 부족해, 난 항상 사랑 결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그 자기 생각이잖아. 엄마 없는 건 사랑 결핍입니까?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상해예요. 엄마 없다고 무조건 사랑 결핍되고 삽니까? 저도 한때 엄마 없이 살았거든요. 그건 뭐 결핍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는 결핍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하면서 옛날에 엄청 충격적으로 괴로웠던 게 그게 다 극복되는 사람들 있죠. 가난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앞에 가난을 보이기 싫어서 막 상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옛날에 그 돈으로 인한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치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옛날에 못하던 거를 어느 순간 해보고 나서 아 이거 되는 거네 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도 있잖아요. 벌레 공포증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상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새롭게 경험해보는 걸 통해서 빈 마음으로 다시 경험해보는 걸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상으로 만든 허망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얘를 만나면 얘는 계속 작은 거거든요.
얘가 징그러워하면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얘를 만나면 얘는 계속 징그럽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필터구나라는 이거를 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허상이구나, 이 허상인 줄 아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면 사라진다. 분별을 명확히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게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서 노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돼요. 이와 같이 자기라는 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그때 진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나는 비참해, 괴로워, 능력 없어. 자식도 아내도 나를 좀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혹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걸 못해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걸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를 못 만나고 가짜 자기 생각 속에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자기만 지금까지 만나고 살았다는 게, 이거는 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린 지금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분별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짓된 필터를 가지고 만난다, 허상을 가지고 만난다, 이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전부 다 병이 들어있죠. 분별된 상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남들을 보는 병.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예요. 남편은 평생 아내를 30년 50년을 데리고 살아도 그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내는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자기 생각 속으로 규정한, 내 생각 속으로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야 라고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업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뭔 짓을 해도 남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야, 저 우리 김 부장님 귀여운 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김 부장이 집에만 오면 아내가 보기에는 미친 게 지랄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저 모습이 되게 꽂히는 멋있는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멋있었던 모습이 막 오히려 퇴악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그 모습을 딴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내 필터로만 보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부는 전부 다 자기마다의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필터가 이만큼, 수미산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걸러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를 왜 있는 그대로 안 봐주지? 네가 봐주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계속 그 상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만 그런 걸로 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만나고 살았으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 그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의 본래 있었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면목, 자기의 본래 성품이란 말이에요. 본래 진짜 자기. 진짜 자기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다니까요. 견성, 금강경이 견성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견성이에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한, 상이 있는 모든 건 허망한 줄만 알아서. 그러나 상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회사 취직했는데 야 신입 컵으로 물 떠와, 이러면 컵을 알아야지, 분별할 줄 알아야 컵을 쥐고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지요. 근데 잘못 우리가 상을 깨면, 스님 상을 깨면 어떻게 살아요? 컵으로 물 떠와 이랬는데 저에겐 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저에겐 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상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을 상인 줄 알고 허상인 줄 알고 쓰게 돼요. 이제 이걸 컵인 줄 알고 물을 뜰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여기 이거를 크다 해도 집착하지 않고 작다 해도 집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찬물도 빼먹고 뜨거운 물도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쁜 컵 있으면 자기 애착 가는 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쓰다 보면 너무 내 스타일의 컵이 있어서 되게 애지중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옷도 예쁜 옷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남들이 딴 옷 입는 거 뭐라고 안 그러는데, 뭐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딴 옷을 내 걸 그냥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걸 입었다 그러면 화가 버럭 나잖아요. 왜? 여기 내가 애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옷처럼,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컵처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몸뚱이,
이 몸뚱이가 컵은 잠깐 쓰다 버리잖아요. 옷도 쓰다 버리잖아요. 등치 커지면 옷도 버리잖아요. 아무리 애착했어도. 근데 얘는 등치가 커지는데도 안 버리잖아요. 어릴 때보다 10대 때보다 20대 때 자꾸 커지고, 얘는 계속 안 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여러분 자동차 이제 막 산 자동차에도 집착하잖아요. 어제 군인들 보면은 지난 휴가 때 나가가지고 완전 뿅 가가지고 진짜 막 사겠다리 뭐 그러는데, 그 다음 휴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막 이래요. 전 그 친구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언제 봤다고? 엊그제 본 거 가지고도 목숨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착은 한번 훅 사로잡혀 버리면 그걸로 목숨까지 걸 정도의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얘는 어떻겠어요? 얘는 얼마나 집착이 많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면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업습으로 집착하는 게 완전 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상 아집을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집착. 근데 이 아상 아집, 나라는 집착만 놔버리면 아인 중생 수사상이 다 깨진다니까요. 아상이 깨지면 법상도 같이 깨진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뭐겠어요? 아상 때문에 괴롭죠. 내가 이런 사람,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림 그린 나라는 상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나는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뭐 내 자식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나라는 이미지가 그림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나라고, 내가 지금 나라고 믿어지는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 이미지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시간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예뻐지고 싶은데, 더 젊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시간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쪼글쪼글해지고 아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괴롭죠. 그러니까 저 집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아직 상이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이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상들이, 이게 나야라고 생각했던 상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작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진실을 만나려면 자기라는 이게 허망한 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고 딱 애증해왔던 얘가 허망한 상인 줄 알아야 돼요. 인연 따라 얘가 작아졌다 커졌다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나라는 상도 어때요? 인연 따라, 그때는 내가 찌질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는 누군가한테는 또 어떤 인연에서는 찌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찌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했나 보다. 그 인연에 따라서 내가 왕따로 좀 대우를 받았구나. 근데 그거는 인연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도 왕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왕따 트라우마가 30, 40, 50대에서까지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느 단체에 가도 혹시나 여기서 내가 언제 어떻게 왕따가 될지 몰라라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현재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어느 시기에 어떤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트라우마 있잖아요. 상처, 나라는 모양 있잖아요. 아상, 나라는 모양, 그거는 그때 만들어진 허망한 모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허망한 모양. 참 이거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 제가 어릴 때 한동안 좀 아주 상처 비슷한 뭔가 그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마 오줌을 쌌나 보죠. 오줌을 싸고 났는데 아버지가 진짜로 옛날처럼, 진짜 또 어디 옛날 그냥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오줌을 쌌다고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진짜 속옷만 입혀가지고 뭐 옆에 가서 뭐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주고서는 뭐 소금 받아오라 이러면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날따라 특히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커가지고 아직도 오줌 싸냐 막 화를 버럭 내는
근데 혼자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니 맞아 죽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또 옆집 갈래니 또 창피해 죽겠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 상처와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인연이 부모님이 네 그랬으면 제가 그게 상처겠어요. 맨날 그랬으면 늘 그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한 번 그냥 갑자기 당신이 뭔가 모르긴 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겠죠. 부모님이 그날따라 뭔가 화가 났든지 어머님이 오랜만에 이불 빨래를 대충 이불 빨래 막 크게 막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는데 막 밖에 나가서 겨울에 가서 막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들고 왔는데 거기다 막 오줌을 싸놨든지 뭐 알지 아니면 아버지랑 뭐 대판 하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 인연이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인연은 모르거든요. 저분의 속마음의 인연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그때 막 상처가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인연은 친구들이 나한테 막 못되게 한 것도 알 수 없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를. 그 친구가 전에 어떤 우리 학생 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니까 똑똑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 나누기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남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내 성적에 만족해 본 적이 없고 항상 혼냈다. 이것밖에 못하냐 항상 혼냈고 또 그 친구 말고 또 그 전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워낙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분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얘가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하는데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몽둥이로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기억이 항상 그게 막 상처 이런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감추려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막 더 힘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뚝을 보여준 아이도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자해한 흔적을.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인연들에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삶의 경험들이 사실은 어쨌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지나갔죠. 그리고 그 인연을 가지고 무조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내 어린 나이에 나를 그렇게 상처 줬고 아빠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무조건 규정하는 게 그게 또 옳을까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왜? 그 아빠 그 엄마는 왜 그런 성격이 됐을까? 왜 그렇게까지 이래야 됐을까? 그게 그 아빠 엄마도 또 인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아빠 엄마도 어릴 때 살아오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살기도 힘들었고 하니까 또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도 또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인연으로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 엄마 아빠도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식들이 맨날 모이면 아버지 욕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너무 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아버지 당신 레파토리를 맨날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부터. 진짜 뭐 100번, 200번, 300번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확 닦여 놓으니까 그 말이 전혀 안 들렸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상당한 피해자였구나. 그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여기저기 뭐 이래 쫓겨다니고 뭐 온갖 상처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정신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국제시장 영화 그거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 딱 우리 아버지인 것 같더라고요. 딱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막 그렇게 막 무섭고 이런 걸 이제 요즘에 이제 연세 드셔서 못 하시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러실 때마다 이제는 좀 측은하고 안쓰러워요. 가슴 아프고 참 불쌍하고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그렇게까지 막 그냥 막 쫓겨나고 이런 일이 안 있었으면 저렇게 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격 개성 있잖아요. 성격 개성. 성격과 개성, 나쁜 성격 있잖아요. 그 나쁜 성격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쁜 성격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나쁜 성격은 인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연이 달라지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자기가 아니다, 외모도 자기가 아니다, 삶의 경험도 자기가 아니다, 어떤 거에서도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아상만 발견하지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나는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